오늘은 좀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구의 감사 그리고 감찰 활동과 청년 수책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 담당관실의 김기식 감사 담당관님 이 자리에 나와.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감사 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저희 업무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통 감사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좀 꺼려지기도 하고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하여튼 감사가 잘 되어야 양천구가 행복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정 업무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감사하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진 않거든요. 예. 저희 감사 담당관실이 좀 뭔가 권위적으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예. 좀 저희도 느끼는 바가 좀 그런 건데. 자, 그럼 부서에 대해서 구성원들 그리고 각 팀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양천구 감사 담당관실은 구정 업무 전체를 감독하고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감찰하는 일을 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팀을 4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 조사, 심사, 민원 이렇게 4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각 네. 팀별로는 감사팀에서는 구정 업무 전체가 규정에 맞게 잘 수행이 되었는지 또 직원들이 엄정한 복무기강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 조사팀에서는 공직자의 비리나 구정 현황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사팀에서는 양천구에서 발주되어지는 주요한 계약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원가도 심사하고 계약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 민원팀에서는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이나 또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팀을 그렇게 4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심사 그리고 민원 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져보게 되네요. 예. 자, 근데 이제 주요 감사 사례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예. 저희가 그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합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본청 부서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또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그 주기를 갖고 이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서 구민들과 함께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 800여 건의 그 행정상 조치 또 재정상 조치로는 한 7억 원 정도를 이제 정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도 한 200여 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2014년에 자동차 매매센터 감사라든지 네. 또 그 이듬해에 건축 인허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졌던 건축 인허가 비리 사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작년도의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특정 감사 등을 실시해서 행정상, 재정상 또 제도 개선 등을 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특정 감사에서는 당시에 과도한 억측이나 오보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네. 제가 감사 결과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고 또 책자로도 이렇게 발행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국민들과 함께 감사를 또 진행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감사에 참여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인을 이제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동에 각 2분씩 해서 36분의 명예감사관과 건축, 토목, 환경, 또 회계, 세무, 전산 이런 각 분야별 이렇게 9분의 전문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분의 국민감사관이 저희와 감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좀 전에 아까 그 부서 설명해 주실 때 살짝 이거 의아하다, 처음 들었다, 이거 그런 생소하다는 게 감사실에 심사팀이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떤 것들을 좀 심사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양천구에서 계약이 발주될 때는 반드시 저희 감사실에 그 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400만 원 이상 또 공사라든지 용역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감사실에 계약 심사를 받아서 계약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가는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또 계약 방법과 또 예산의 출처는 적절한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 발주 부서와 또 예산 부서에 대해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이게 절감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금이 8억 원 정도가 또 아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네요. 예, 그렇군요. 제가 또 두 번째 질문했던 것 중에 민원. 심사 민원, 이건 좀, 의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원팀도 이제 감사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잘 처리됐는지, 이런 거 감독하시는 것 같은데, 양천구 좀 어려운 민원들 사실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 시대도 한 20여 년을 경과했고, 예.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도 많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감사실에 민원팀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감독하라는 의미이겠죠. 예. 저희 양천구 연간 한 2만 5천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70여 건 정도의 민원이 이제 접수되는 거죠. 참 이 업무가 만만치 않은 업무인데, 그걸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 때 우리 이제 중국 그 고사 이야기를 하면서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 장수보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커이 이렇게 경청해주던 그 유방이라는 장수가 천할 얻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의 절실한 얘기에 우선 잘 듣자. 기울 경이지 않습니까? 몸을 기울여서 잘 듣자고 양천구가 올 초에 고충민원 처리 실태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 명성과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본분을 다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이제 양천구에서 이제 옴부즈만 제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 도입 참 어려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현재 잘 운영되는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시듯이 옴부즈만 제도는 남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후견인, 변호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민 권익 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제도를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이런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민선 6구의 국민들과 약속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신문 기고나 책자 발행 이런 것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 주민들께 3,200여 분께 직접 대면 설문조사를 해서 70% 이상의 높은 그 찬성 의견, 도입 의견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의회에다가 조례안도 상정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통과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에서 그 인정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양천구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주민 참여 예산 3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저희가 현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3층에 옴부즈만실을 저희가 마련해 놓았으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면 그 방문하셔서 상담하셔도 좋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그 민원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옴부즈만에 배정을 하고 연락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감사 담당관실에서 또 다양한 또 청년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청년 정책들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자나깨나 청렴입니다. 저희 민선 6기 첫 번째 공약사항도 깨끗한 행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라면 당연히 청렴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에서 청렴 시책을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요. 그 민선 6기 들어서 반부패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재세정 등 부패 취약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라든지 비리가 발생하면 그 경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그 내부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희 양천구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확인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부서는 부서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천구의 5급 이상 전 간부들에 대해서는 청렴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부서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급자는 이 공직 기강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 감사 담당관에서도 이 내부 청렴도
뭐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을 딱딱한 강의식 수업 또 외부인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문제를 고민하고 각급 단위별로 이렇게 소모임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예, 동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좀 난감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죠. 잘 알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다 하고 있는데 양천구의 청렴도 평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 결과 좀 어땠었는지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 감사 담당관에서 이제 평가 받는 것이 응답소 평가가 있고요. 다행히 그 민원 분야에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2015년, 16년 연속 그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는 전국 5대 우수기관으로 이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인데요. 이 청렴도 평가는 전국 600여 개 공공기관들이 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내부 청렴도 평가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외부 평가를 합쳐서 종합 청렴도 이렇게 평가를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저희 민선 6기 출범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이렇게 좀 저조했었습니다. 많이 침체돼 있었죠. 그 전에 행정 공백으로 인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으로 우리 구청장님부터 나서서 직원들 사기 진작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국민들께 열심히 봉사하라 이런 취지로 했었죠. 그래서 딱딱한 이런 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뭐 토론이라든지 연극 또 퀴즈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체감하면서 이 청렴을 받아들이는 청렴이라는 덕목이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면서 느끼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 청렴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신청했던 15,000여 명, 매년 15,000여 명의 민원 신청자들을 전부 우리가 전화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은 없었는지, 혹시 어떤 그 비리의 개연성은 없었는지 저희가 일일이 여쭈어서 그 거기에서 낮은 평가가 나오는 부서나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유를 조사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저희가 출범 2014년, 15년에는 좀 낮은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중상위권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청렴 분야에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대에는 그 1등급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청렴 실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감사 담당관실에 계시니까 요거 좀 주민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예, 요거에 대해서 참 많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요 청탁금지법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거 어떤 법이다 정의를 좀 내려주셔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총 18글자입니다. 글자가 꽤 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이제 두 가지로만 제가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에 관한 부분과 이제 금품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째, 부정청탁은 과거에는 이 처벌하지 않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탁만으로는 범죄가 이제 성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법령을 위반한 청탁은 그 청탁 행위 자체로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탁, 그 법령을 위반한 부탁은 아예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금품 수수 부분인데 금품 수수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는 이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법은 대가 여부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한 금품은 이제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자체로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검찰 자체 감찰 결과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김영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입건이 되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품과 식대를 합쳐서 100만 원을 초과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 법이 2011년에 이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이 사건이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벤츠 자동차와 뭐 아파트 보증금이나 명품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변호사가 검사한테 준 이게 서로가 사랑의 정표였지 대가성을 전제로 한 뇌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서 그 여검사가 석방이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공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시간이 좀 많이 좀 초과돼가지고요. 좀 끝으로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좀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잘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청렴한 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청렴 정책 추진에 국민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바로 서면은 공무원들,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죠. 이런 것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큰 이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